안녕하세요. 저는 DS랩 글로벌 대표 여승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저희가 최근에 런칭한 데이터 센트릭 MLOps 솔루션인 DS2AI를 개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MLOps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MLOp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MLOps는 머신러닝의 ML과 관리의 Ops가 합쳐진 용어로서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한 번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인공지능 관리 및 정확도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제학습 등을 위한 총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MLOps를 운용하기 위한 라이프 사이클 거버넌스는 6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개선을 할 건지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하고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집 및 라벨링 작업을 거치고 나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실행하게 되고요. 학습이 끝난 모델은 테스트를 통해 정확도 개선이 잘 이루어졌는지 또 정확도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수치들도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능 테스트에 통과한 모델은 디플로이를 통해 시스템과 연결되어 인공지능이 사용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특정 입력 데이터에서 이상한 추론 결과값을 반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을 개선해야 될지 인사이트를 얻고 나면 다시 이런 프로세스를 반복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Ops가 작동하는 시스템과 아닌 시스템을 크게 나누자면 왼쪽과 같이 한 번의 개발로 마무리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정확도 개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어나가는 반면에 오른쪽과 같이 MLOps 프로세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나오는 추론 결과물로 다시 인공지능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수집된 데이터로 라벨링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델링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배포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동작하는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런 프로세스를 반복하면서 인공지능 정확도를 개선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저희 DS2AI는 이러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MLOps 솔루션은 모델 개선에 집중하는 모델 센트릭 기능에 집중하는 반면에 저희 DS2AI는 빠르게 인공지능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여 인공지능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이터 센트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건 현재 글로벌한 인공지능 학계의 흐름과 관련이 많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제한된 데이터로 인공지능 코드를 극한으로 튜닝해서 정확도를 개선하는 모델 센트릭 기법이 유행했었고 그게 캐글과 같이 제한된 데이터로 높은 정확도를 만드는 경진대 플랫폼을 유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계의 권위자이신 앤드류 응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코드를 개선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잘 쌓고 잘 정제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에 높은 영향을 준다고 하며 데이터 센트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전파를 해주시고 계시고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훨씬 더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확보는 노이즈 데이터 필터링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노이즈 필터링을 하기가 더 쉬워지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정확도의 개선이 훨씬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솔루션이 나오기 전부터 이러한 결과를 이미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트릭적인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솔루션인 DS2AI는 데이터 센트릭 기법에 맞춰서 정확도 향상을 빠르게 해주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기능을 오늘 발표 시간에 다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솔루션을 만들면서 고객 가치 전달을 위해 많이 고민했던 것들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라벨링을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오토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딥러닝 인공지능을 만들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기능을 추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프로덕션 레벨에서 모델을 배포했을 때 추론 서버의 속도 개선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토 라벨링에 관련한 얘기인데요. 현재 저희는 기존의 라벨링 툴로 직접 크라우드 소싱 작업자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토 라벨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라벨링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별로 10개에서 100개 정도만 먼저 수동으로 라벨링을 해주게 되면 그 라벨링 데이터로 만들어진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나머지 1000건, 10,000건 이상을 대신 라벨링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오토 라벨링을 해주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정확도를 100%로 보장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토 라벨링이 잘 된 학습 데이터는 통과를 시켜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을 시켜주고요. 오토 라벨링에 실패한 학습 데이터는 리턴 처리를 해서 다시 오토 라벨링을 돌릴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수가 완료되어 통과한 학습 데이터들과 처음에 만들어 놨었던 학습 데이터를 합쳐서 다시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확도의 향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향상된 인공지능으로 다시 오토 라벨링을 돌리고 또 그걸 검수한 후에 다시 인공지능을 만드는 식으로 반복해서 10,000건, 10만 건 이상의 라벨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나눠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정확도 확보를 위한 라벨링을 10건이 아니라 100건, 1000건 이상 학습 데이터를 수동으로 만든 후에 한 번에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라벨링 데이터를 만드는 것보다 평균 공수가 2.5배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점진적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으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문제를 반드시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클래스당 10건에서 100건 사이로만 라벨링을 한 후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모든 라벨링을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면 최초 인공지능의 정확도는 낮기 때문에 검수해야 될 공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클래스당 10건에서 100건 사이가 아니라 그 이상인 100건에서 1000건 혹은 그 이상을 수동으로 라벨링하게 되면 최초의 인공지능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오토 라벨링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이렇게 점진적인 개선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오토 라벨링을 했을 때 잘못 라벨링된 학습 데이터를 보정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고양이 사진 같은 경우에만 봐도 폴리건을 고양이의 테두리에 걸쳐 정확하게 하나씩 클릭하면서 라벨링을 하면 100포인트 이상 클릭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저희가 도입한 패스 리젝트 시스템은 이런 보정 작업을 하지 않고 거절 처리가 하게 되면 다음 오토 라벨링에 다시 라벨링을 할 데이터로 옮겨지기 때문에 다음 차수의 인공지능이 라벨링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100포인트를 라벨링하기 위해서는 최소 1분 이상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패스 혹은 리젝트를 누르는 건 1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인하여 전체 작업의 속도 개선이 평균 4배 이상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더라도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특정 모양이나 특정 클래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라벨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나오지만 그런 특이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라벨링은 빠르게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수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토 라벨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 데이터가 다 마련이 되고 나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저희 솔루션 내에서 자동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었을 때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적인 측면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코드가 없어도 학습 데이터만 업로드하면 100여 개 이상의 인공지능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정확도 높은 인공지능 순으로 나열을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기능인 오토 ML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데이터셋에 맞는 학습 코드 자체도 자동으로 생성이 가능해서 이 학습 코드에서 튜닝을 하면서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전문가용 기능인 매직 코드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크게 예측이라는 기능과 분석이라는 기능 이 두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측 기능은 워낙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에서 오른쪽 상단과 같이 단순하고 직관적인 예측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 시간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분석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가치를 더하려고 했는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기반의 분석 기능은 보통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때 제공되는 데이터 중 하나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 중 어떤 부분이 인공지능의 개발에 주요하게 쓰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데이터의 연관성 측면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처방적 분석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컬럼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컬럼의 값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액션 플랜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처방적 분석은 데이터 기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을 떠올리시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 시각화는 보기에는 되게 이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의사결정을 위한 보조지표일 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는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직접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처방적 분석 기법은 직관적인 문장으로 전달이 돼서 어떤 값을 바꾸기 위해 어떤 액션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도출되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한 분석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이 예제 데이터에는 고객을 나타내는 데이터와 그 고객분들이 과금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 기반으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면 잠재 고객이 과금을 했는지 그리고 과금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예측해주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건 과금 여부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끔 해서 매출을 어떻게 더 올릴 수 있는가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어떤 컬럼에서 어떤 값으로 선택을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처방적 분석에 따르면 5월에 연락할 때 더 확률이 높아지고 최근 연락 기간이 짧아질수록 더 과금을 할 여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방적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3단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1단계인 딥러닝 기능의 인공지능이 생성될 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XAI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은 오른쪽 스크린샷의 하단처럼 어떤 컬럼이 얼마나 인공지능 학습에 주요하게 쓰였는지 알게 되고 이게 바로 과금 여부와 다른 컬럼이 어느 정도 관계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예측 기능을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알게 된 연관성이 큰 컬럼들의 값이 스플릿해 가면서 예측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어떤 값을 바꿨을 때 어떤 예측 값이 제일 크게 바뀌었는지를 계산해서 문장을 완성하게 되는 플로우를 통해 처방적 분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결과물은 인공지능이 분석을 통해 대안까지 도출할 수 있는 처방적 분석을 제공하게 되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이 그래프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휴먼 에러가 일어날 필요 없는 액션 플랜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 처방적 분석 기능을 통해 저희가 원했었던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더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론 서버의 속도 개선입니다. 인공지능의 추론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계산하는 시간이 평균적인 산술 계산 시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추론 서버의 속도 개선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이 미션을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MLOps 프로세스에서 봤을 때 추론 기능은 오른쪽 빨간 부분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미지 추론의 경우 라이브러리에 따라 0.01초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01초라는 게 정말 작은 수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수많은 프레임으로 쪼개야 하는 비디오 영상의 경우나 여러 유저들이 한꺼번에 추론 기능을 이용할 때를 고려하면
이 0.01초는 100번만 넘게 중첩이 되면 1초 이상 딜레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크게 쓸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추론 가속을 위해 저희가 적용한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NVIDIA에서 제공하고 있는 TensorRT입니다. 추론 가속화 라이브러리인 TensorRT는 NVIDIA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라이브러리에 따라 10배 이상의 추론 속도를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고, 현재 저희 솔루션 안에서 쓰고 있는 많은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에서도 최소 두세 배 이상 속도 개선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경량화 기법이나 라이브러리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지만 어떤 경량화 기법은 정확도를 너무 많이 포기해야 했었고, 또 어떤 라이브러리는 경량화한 것에 비해 추론 속도가 많이 개선이 안 됐어서 TensorRT만한 라이브러리가 없다고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ensorRT는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최적의 인퍼런스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컴프레션,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GPU 최적화 기술들을 대상 딥러닝 모델에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관련하여 TensorRT에서 인퍼런스 가속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학습 및 추론에서의 프레시전 리듀션은 거의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고, 낮은 프레시전의 네트워크일수록 데이터의 크기 및 웨이트들의 비트 수가 작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퀀티제이션 기법들 중 TensorRT는 시멘틱 리니어 퀀티제이션을 사용해서 FP32의 데이터를 FP16 및 int8의 데이터 타입으로 프레시전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레이전 퓨전 방식과 텐서 퓨전 방식을 동시에 적용해서 모델 그래프를 단순화시켜주고, 이를 통하여 모델의 레이어 개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도 추론 가속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TensorRT에는 더 많고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만 TensorRT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패스트 API라는 백엔드 프레임워크에 UV콘이라는 프레임워크로 디플로이 환경을 구축했는데요. 이건 추론 결과를 전달할 때 필요한 백엔드 서버 중 가장 빠른 라이브러리를 택해서 추론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UV콘은 UV루프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개발한 곳의 주장에 따르면 파이썬 환경보다 더 빠른 고랭이나 노드.js에 필적할 정도로 빠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파이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C 언어를 사용해서 스피드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플라스크를 주로 썼었지만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패스트 API와 UV콘 조합으로 바꾸고 나서 평균 응답 속도가 최소 40%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고, 특히 이런 응답 속도의 개선은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받는 언어인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레디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추론 서버의 속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레디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통상적으로 자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컴퓨터로 치면 램과 같이 휘발성을 띠는 대신 속도가 빠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레디스를 추론 서버에서 이용하는 이유는 같은 입력값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추론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 동일한 결과값을 계속 똑같이 계산하게 되면 GPU 연산도 계속 사용해야 하고, 또 그에 맞게 추론 시간도 계속 길어지게 되는 단점을 겪게 됩니다. 한편 한 번 입력값과 추론 결과값을 레디스에 저장해 놓고 같은 입력값이 들어올 때마다 추론을 하는 것 대신 레디스에 저장된 추론 결과값을 바로 반환하게 되면 사용자는 GPU 연산을 해서 얻는 추론 결과값과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서버는 GPU 연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부하가 늘어나지 않는 장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레디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반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입출력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추론 서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출력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받는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인 몽고DB나 다이나모DB와 비교해도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러한 추론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레디스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덕션 환경에서 여러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용도로 레디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 말고도 백엔드 서버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영상을 예측할 때나 오토 라벨링을 할 때만 자동으로 아마존 서버를 임대하는 로직 등 전체적인 시스템 상에서도 학습이나 추론 기능이 딜레이 없이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MLOps 솔루션을 만들면서 겪었던 많은 고민들과 해결 방안들을 회고록 형식으로 전달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DSLab 글로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이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업무에 활용 가능한 초개인화 인공지능 비서인 자비스 OS를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이고 이러한 자비스 OS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8시간 동안 앉고 있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낮에 있는 삶을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도입하고 있지만 생산성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또 신뢰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초현실 업무 환경 및 업무 자동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기술 개발이 특정 마일스톤에 도달할 때마다 제품을 단기적으로 런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머리 역할을 담당하게 될 DS2 AI의 마켓플레이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MLOps 솔루션을 런칭한 상태고요. 이번 하반기에는 DS2 AI의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는 많은 인공지능들을 협업 툴로서 사용할 수 있는 톡노트의 초기 버전도 런칭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VR이나 가상현실 기반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비스 OS를 만드는 건 내후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미션과 방향성에 흥미가 있는 개발자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제 이메일이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